생선 며칠입니까? 27일차. 제가 이제 2월 27일날인가요? 떠났으니까 한 달이죠.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딱 한 달이 됐습니다. 27일. 하선이 내일입니다. 자, 한 달 동안 저희 집처럼 살았던 이제 노르웨이전 썬호입니다. 막상 이제 하루가 남다 보니까 아쉽습니다. 어제 이제 가라오케 파이널 노래 강남스타일 자막이 영어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했습니다. 제 핸드폰을 보면서 했는데 중간에 뭐가 잘못 눌러졌는지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가사를 뛰어넘었지만 그래도 퍼포먼스로 어제 진짜 많은 사람 왔었거든요. 지금까지 왔던 가라오케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 와서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몸치라서 아마 더 재밌었을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는데 강남스타일 춤을 추려고 노력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뭐 잘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봤을 때 직업이 노래인 애들이 나왔어요. 리치도 그렇지만 다 한 가닥 노래했던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가창력으로 승부할 수가 없어요. 퍼포먼스로 승부했는데 최종 5인에 들지 못했습니다. 6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되게 재밌었고, 어제 이제 가라오케 파이널에서 이모님을 만났단 말이죠. 하와 이모님 만났는데 저한테 또 저도 이모님 이제 노르웨이전 스카이 전에 봤던데 갈아타셔서 포르투갈까지 여행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이모님은 한 달 반을 지금 이 배를 타고 오셨단 말이죠. 근데 또 스카이를 타고 한 달 반 정도로 또 여행을 하시면 더 이상 한 달 반이 뭐야, 2달 더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행하신 것보다 저보다도 더 길게 여행을 이미 해오셨고 포르투갈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희망을 걸어서. 근데 이제 우리 이모님이 한국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저께 파타야 갔을 때 그래도 뭘 사러 가서 시간이 잠깐 5분 정도 눈에 보이는 게 컵라면 먹고 있어가지고 그거라도 좀 사서 드렸습니다. 아유, 우리 이모님은 연세도 좀 있으시고 우리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좀 많이 아프시고 막 하세요. 어제도 아프셨다 그러고 파타야가 나가셨다가 몸살 나서 오시고 그러셨는데도 고맙게도 저번에는 저 때문에 과일도 챙겨 와주셨고, 어제는 또 망고를 챙겨 오셔라고 했는데 승선할 때 거부됐대요. 그게 과일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디든 허용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번에는 어떻게 운이 좋게 갖고 오셨고, 이번에는 못 갖고 오셨다고 해서 또 다시 나가셔서 망고 말린 거라도 사오셨어요. 그래, 그거 주시구나. 저는 이모한테 컵라면 드리고. 근데 또 며칠 뒤면 헤어진다는 생각에 이모 또 벌써 울라 그래. 저도 막
그런 이모를 보면서 또 마음이 또 찡해지더라고요. 자, 그 말은 곧 정이 든다는 얘기예요. 진짜 한 달 짧은 기간이기도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정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하고 놀면. 어제 뭐 캐나다에 사는 아드리안도 그렇고, 아드리안 덕분에 게임쇼 같은 데도 더 많이 나갈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도 저랑 똑같아요. 다 합니다, 다. 물론 제가 더 하죠. 뭘 더 하냐? 뭐 트리비아부터 해서 게임쇼에 참여하고 무대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아드리안도 몸치고 저도 몸치고, 근데 둘이 올라가서 진짜 재밌게 놉니다. 아드리안도 참 그 존재 자체가 백투백으로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항제가 끝나고 내렸을 때 아드리안이 남아있어서 너무 좋다고, 아드리안도 너무 좋다고 제가 있어서. 근데 이번 두 번째 항체는 더 재밌게 놀았습니다. 배에서는 더 재밌게 놀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자주 게임쇼나 아니면 가라오케나 이런 거 다 참여하니까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안하게 저는 구분을 잘 못하니까 서양 애들은 미안할 뿐입니다. 여기저기 킴킴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크루즈는 이런 재미로 타는 거다. 저는 자, 기항지를 찾아가고 새로운 기항지에 가고 또 좋은 배를 타고 배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것도 크루즈 여행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크루즈는 그런 것도 하면서 사람들과의 교류예요, 교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크루즈를 타기 전에는 크루즈를 6번밖에 안 탔단 말이죠. 6번이나 탔다고 하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그냥 시간 쪼개서 내서 해서 받을 때 좀 길게 받으면 배를 타고 짧게 탔단 말이죠. 제일 길게 탄 게 한 15일짜리 탄 게 제일 길게 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모든 한국인이 겪는 것들 있죠. 스스로 진짜 샤이하죠, 샤이. 어디 나서지 못하고 영어를 못하고 두려움에 그냥 숨어 있는 거죠. 투명인간처럼. 근데 그게 되게 오래 갔습니다. 저도 본격적으로 크루즈를 타고 나서도 진짜 되게 샤이했어요. 어디 나선다는 것 자체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내려놨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혀 중요치 않더라고요. 남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죠? 저도 그래요. 그냥 걱정해주는 척, 생각해주는 척, 뭐 생각도 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뭐 이런 경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 자신이에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남들이 노래 불러, 못 불러. 아, 쟤는 그냥 못 부르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유, 노래 못 불러서, 춤 못 춰서, 아유, 쟤 참 흉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두려운 거죠. 남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고, 남들한테 이게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쑥스러워서 어떻게 하나. 근데 그런 걸 내려놓고 나니까 크루즈에서 놀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용기를 더 많이 집어넣었던 친구가 우리 미국 마이애미 누님, 포트로더데일 누님, 우리 미국 누나. 아, 그 누나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네. 우리 미국 누나, 줄리 누나.
줄리 누나가 되게 많이 야 너 나가 그때까지도 샤이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누나 만나고 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MSC 메라비글리아네 매그니피카호. 거기는 정말 그때부터 그냥 제일 먼저 나가고 제일 앞자리 앉고 항상 영어는 계속 안 됩니다. 그럼 항상 느낍니다. 그렇게 더 재밌게 놀 때마다 또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도 많이 나가고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아 영어를 좀 더 열심히 배워놔야 되는데 한국 가면 조금이라도 하나를 더 외워야지 막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 아 그게 잘 안 돼요. 의지 부족이죠. 근데 이번에도 또 느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느꼈는데 모르죠. 또 가서 할지 안 할지는 그냥 타다 보니까 그냥 처음 뭐 세계 일주 크루즈 세계 일주 할 때보다 생각이 조금 늘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국 가서 현업에 또 돈 벌기 크루즈 타려고 돈 벌고 다시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은 그렇게 많이 늘는 것 같진 않아요. 눈치는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을 사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수단이 언어죠. 언어가 뭐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친구들 많이 만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행도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로 이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자유여행을 계속해서 권장하는 사람이고 크루즈는 싼 거다. 크루즈는 단체 여행으로 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이드를 따라서 오는 게 아니다. 왜냐? 진짜 여기서 뭐 인솔자분들도 몇 번 만났지만 인솔자하고 한국인 분들하고 같이 있는 거를 아주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 말은 곧 이 배를 타는 동안에는 인솔자가 물론 같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알아서 놀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나 영어 팝송도 몰라, 영어도 못해, 나 이런 거 춤도 못 춰, 아유 나 이런 거는 못하겠어 막 이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싼 돈 주고 여행사 통해서 또는 인솔자를 섭외해서 와요. 그러면 즐기는 건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기양지만 어딘지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면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돈만 내고. 그 나중에 한국 가서 어디 갔다 왔어 물어보면 기억도 못하죠.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저라면요, 만약에 그 돈을 낸다, 저는 그냥 자유여행을 하면서 여행사한테 주는 돈 뭐 이런 것들이요, 호텔도 훨씬 더 좋은 데서 잘 거고요, 그냥 맨날 택시 타고 다닐 거예요. 택시 타면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길도 안 잊어버릴 거고. 대중교통은 어렵죠. 지하철을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뭐 이런 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주소 적힌 택시 기사한테 이거 딱 보여주고 그거 타고 다니면서 공항에서 뭐 크루즈 포트가 됐건 뭐 크루즈 포트에서 호텔이 됐건 더 좋은 음식 먹고 육지에서요. 네. 또 여기 와서 기항지 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신이 없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냥 선사 투어 프로그램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 보면서 아 이거 왠지 말 많은 거보다 문화 탐방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아이고 뭐 이건 자연을 가는 거다 이런 거는 대충 눈치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냥 선사 투어 이용하면서 그러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서도 인크루즈로 오신 분들 꽤 많이 봤습니다. 지난 제 크루즈에서도 그렇고. 근데 좀 안타까워요. 인크루즈를 가입하는 과정부터. 비단 인크루즈뿐만 아니라 전민증 크루즈, 상조회사 크루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적 없이 아유 그냥 좋은 거래, 크루즈 탄대, 크루즈도 탈 수 있대, 그냥 지인 보험 가입하듯이 그냥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심지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승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이 돈 들여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하는 건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과연 남는 게 얼마나. 새로운 곳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크루즈라는 거 경험해보고 또 그게 끝일 거 아닙니까? 다시 크루즈를 타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크루즈를 한 번 탄 사람은 없고, 아예 안 타거나 계속 타거나. 두 번 타는 사람도 없나? 네, 한 번 타보고서 아니면 계속 안 타겠죠? 두 번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크루즈는 그냥 한 번 타보면 너무 좋았어 그러면 이 매력에 계속 빠지게 될 거고요. 한 번 타봤는데 별로 좋은 기억이 없다, 이제 크루즈 안 타겠죠. 근데 저는 너무 좋거든요. 크루즈가 이렇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걷고 운동하고 웃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과일도 많이 먹고. 한국 얼마나 과일이 비쌉니까? 어쨌거나 크루즈는 본인이 즐길 줄 알아야, 또 즐기려고 노력을 할 줄 알아야 재밌어지는 게 크루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는 재밌었다는 거죠. 두 번째 항차는 쇼 익스커션 한 번도 안 나가죠. 지금까지 다 외국 친구들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한 번은 우리 한국 분들하고 같이 나갔죠. 한식도 먹고 해서 다 좋았습니다. 특히 어제 코사무이에서의 쇼 익스커션은 진짜 재밌었어요.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거의 역대급으로 재밌었던, 당연히 이번 한 달 동안의 한차 중에서 기항지 투어 중에서 최고로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가 코사무이, 두 번째가 저는 코모도 드래곤, 세 번째가 스노클링 했던 거. 네, 코모도 드래곤까지가 좀 기억에 남는. 왜냐면 저는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다른 크루즈를 탈 때 바다는 많이 가봤으니까요. 근데 어제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역대 3위권 안에들은 3위권 너무 심했나? 5위권 안에들은 그 정도로 재밌었고요. 이 노르웨이전 선은 제가 세 번째 항차잖아요. 어디냐, 쿠바 갔을 때 한번 타고 이번에 한 달 동안 타는데 시설이 그렇게 훌륭한 배가 아닙니다. 노르웨이전 거의 초창기에 지어진 배라서 시설이 훌륭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배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배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접촉 횟수가 많다, 이게 최대의 장점이죠. 그리고 승선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텐더보트 높이가 안 맞아갖고 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하선이 1시간 넘게 지연됐단 말이죠. 1시간 반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다 하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승선 인원이 적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오아시스 클래스, 원더 스리조레 이런 거 7,000명씩 타는데 8,000명씩 타고 막 이러는데, 텐더보트가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이게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배 좋았고, 작아서 좋았고,
그 다음에 스태프들이 다 열심히 했어요. 특히 이제 제가 만난 카밀라, 콜롬비아의 스텝인데 진짜 어딜 가도, 물론 다른 스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선하는 첫날, 두 번째 날 친구들이 많이 도움을 줬죠. 또 제가 반대로 도움 준 적도 있어요. 아무도 무대 안 나가려고 했는데 더 소리 쳐주고 무대 나가게 하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저도 도움을 줬죠. 아무튼 그 친구들, 특히 카밀라는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젊은 친구인데 카밀라도 저를 많이 챙겨줬고, 다른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데니얼도 그렇고, 영국 친구 데니얼 어제 가라오케 결승에서 사회를 봐줬는데 다 고맙죠. 직원들, 그리고 여기는 동남아 직원들, 어떤 크루즈를 타도 필리핀 직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많은 게 인도네시아고, 그 다음 인도고. 그런데 한국을 다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너무 좋았고, 또 이 배에서 만났던 인연들, 우리 미국 누님 형님, 그 다음에 탄자니아 헬가부터 해서 진짜 한 30명 정도는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또 많은 사람들과 연락처도 주고받고, 직접 놀러와라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보자 그러신 분도 있고, 또 지난번 크루즈에서 만났던 친구를 이 배에서 다시 만나서 같이 놀고 그랬던 경우도 있고, 그냥 집에 오는 기분입니다. 저는 다 좋죠. 그런데 좀 단점이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이번 브리더 서머의 공연이에요. 진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은 조금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저도 재미가 없었으니까요. 못 알아먹으니까. 대부분이 토크나 노래 이런 건데, 그렇다고 뭐 퍼포먼스가 강한 쇼가 락 유 정도밖에 없어요. 오늘 하게 되는 공연이죠. 오늘인가? 어젠가 했을 겁니다. 그거 말고는 그렇게 인상적인 공연도 없고, 저글러라든지 마술 공연 이런 걸 했는데 또 이빨로 때우는 게 많단 말이죠. 정작 보여주는 마술은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아서, 물론 그게 마술의 한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나중에 가서야 이해가 되는, 설명을 막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퍼포먼스라도 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공연이 아쉬웠다. 그 다음 아쉬웠던 점, 음식이 뷔페 식당이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가짓수가 조금 아쉬웠어요. 물론 조금 더 큰 배를 타면은 가짓수도 늘어나고 승선 인원도 많아지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음식은 지난 노르웨이전 크루즈보다는 조금 덜했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서노나 스카이오는 자매십이잖아요. 이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아시안 식당이 없어요. 다른 배들은 있는데 그것도 아쉽습니다. 나머지 스페셜티 레스토랑은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근데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아시안 식당, 그리고 스포츠바라고 있는데 다른 배에서는 24시간 거의 운영을 하거든요. 가짓수도 많고. 근데 여기는 모든 식사가 종료된 9시 반, 9시 45분, 밤, 그리고 새벽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나 한 번밖에 못 먹었어요. 치킨이 이거 맛있는데. 그 정도의 단점이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별점 10개 중에서 8.5개 정도 줄 수 있는 크루즈였다. 그냥 기항 투어가 솔직히 호주나 이런 쪽은
그렇게 썩 스페셜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열대 우림 계속 이어지는 곳을 가기도 했고, 또 동남아는 어찌됐건 아시아 아닙니까? 우리랑 문화권이나 이런 것들이 서양하고는 좀 다르게 좀 비슷한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별로 특별하지 않았다. 뭐 그 정도. 그래서 기항지 투어에 있어서는 이 코스는 그렇게 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 탄다는 생각으로 왔지. 그래서 사이클론 때문에 시데이를 6일 동안 했잖아요. 그때가 너무 좋았죠. 시데이가 길어져서. 기항지는 이 코스, 요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뭐 요 코스는 그렇게 썩 뭐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재밌는 코스는 아니었다. 저한테. 한국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성향이 다 다르니까.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건 뭐 두서없이 총평을 하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친구들하고 빠이빠이 인사하면서 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웃으면서 헤어질지 울면서 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한밤 더 자면 내리게 되니까 마지막 하루 또 활기차고 재밌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하선 하루 앞둔 노르웨이전 선호에서 크루즈여행 가로 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모닝 총평을 하고 6층으로 내려왔는데 와, 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그런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걷는 것도 심심하고 해서 원래는 친구들하고 아니면 한국 분들하고 수다 떨면서 다니는데 그냥 선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좀 이따가 아침 식사를 하게 될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레스토랑 세븐씨 정찬 레스토랑이고, 레스토랑이 하나 더 있어요.